자,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나라, 한나라, 진한 제국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진나라가 통일했다가 금방 멸망하고 한나라가 다시 중국을 재통일하고 이제 중국의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한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나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삼국지와 관련된 위, 초, 오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불러요. 자, 이 위진 남북조 시대는요, 3세기 전반부터 6세기 후반까지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고요.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는 이제 크리스트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가 분열이 되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서아시아에서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남아시아, 인도 지역에서는 굽타 왕조가 등장을 하고 힌두교가 성립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역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배워보게 될 테니까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오늘 중국의 역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는요, 이제 위, 진, 남북조가 있었다 해서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뒤에 그림에도 보이는데요. 이제 후한이 멸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삼국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 위, 촉, 오라는 세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위고요. 이 삼국을 통일한 게 이제 위초고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위나라의 사마씨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사마의라는 사람의 후손이 세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진이고요. 근데 이 진나라는 오래 가지 못해요. 진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이민족 국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5호 16국이고요. 진나라는 이제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에는 유목민족들이 세운 국가, 남쪽에는 이제 진나라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사회 지배층이 되고 그렇게 세운 나라들, 남조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의 흐름은 뒤에 보이는 표와 같다. 그런데 보니까 5호가 화북 지역으로 침입을 했고요. 이제 진나라가 남쪽으로 도망간 지역이 강남 지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도를 하나 보면요. 뒤에 이제 배경에 지도가 있는데 화이허수계라는 글자가 보이나요? 화이허수계. 자, 화이허수계. 우리나라 말로 화이허수 이거를 회수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회수. 그래서 여기 초록 색깔, 다 초록 색깔이긴 한데 조금 굵은 초록 색깔, 좀 색깔이 옅으면서 굵은 초록 색깔 보이나요? 이게 화이허, 회수입니다. 그래서 요 강을 경계로 해서 요 강의 북쪽은 화북, 이 강의 남쪽은 강남이라고 중국을 분류해요. 이 강을 경계로 지역마다 기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귤이었는데 저 회수를 건너가면은 뭐 탱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두 지역의 기후가 달라서 지금도 식생활이라든가 문화 같은 게 남북이 다른데요. 그래서 요 강남과 화북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북조와 남조가 성장을 하고 역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북쪽 화북 지역으로 쳐들어왔던 5호는요, 이제 만리장성 이북에 살던 유목민족들이에요. 이 유목민족들이 진나라가 통일 이후에 나라가 튼튼했으면 사실 못 내려왔을 텐데 통일 이후에 자꾸 분열하고 안에서 다투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 틈을 타서 이제 만리장성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대표적인 북조의 국가는요, 북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북위는 이제 북조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 화북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을 통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북위의 효문제는 북방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를 융합시키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것을 호한체제, 호한융합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호는 유목민족들을 이르는 말이고요. 한은 중국 문화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한, 북방민족과 한족의 문화를 융합시켰다. 왜 그랬을지 생각해 봅시다. 질문에 있죠? 같이 한번 이따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전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균전제는 이제 백성들,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봉건제랑 뭔가 비슷하죠. 땅을 나누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근데 균전제는 이제 그거를 중간 지배자가 아니라 백성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먹고 살 수 있게 된 농민들이 이제 국가에 대해서 뭐 세금을 납부한다거나 군역을 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역이라고 해서 뭔가 노동에 동원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균전제가요, 이제 이 북위 때 시작이 돼서 수나라, 당나라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요. 그리고 이 균전제가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질문. 효문제가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이따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북위의 사람들이, 북위의 유목민족들이 한족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남 지역에 생겼던 남조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남조는 이제 유목민족들이 5호가 화북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침입을 해서 국가를 세우게 되니까 이제 한족 지배층, 그러니까 진나라의 지배층들이 강남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동진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를 구분하기 위해서 동진이라고 불러요. 북쪽의 유목민족들의 국가에 대항해서 한족의 국가 동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남쪽 지역에서는요, 남쪽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보다 이제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귀족이 되어서, 문벌 귀족이 되어서 사회를 주도해 나갑니다. 이 문벌 귀족들은요, 그 이전에 한나라 때도 저런 향거리 선제 같은 추천제가 있었죠.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추천제를 통해서 이제 고위 관직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남 지역은요, 화북 지역에 비해서 발달이 조금 더디긴 했지만 땅이 훨씬 비옥하고 기후적으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화북에 있던 사람들이 강남으로 내려와서 강남을 열심히 개발합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강남 지역에 있던 남조 국가들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중국이 통일되고 나서도요, 강남 지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중국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남북조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들은요, 이제 불교와 관련된 유물들이에요. 이제 한나라 때 서역으로부터 불교가 넘어왔죠. 그 불교가 이제 위진 남북조 때 중국에서 정착을 하고 더욱 발전을 하고 중국화가 되었다.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언급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불교 유물들도 이제 이 시기부터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석굴 사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윈강석굴이라는 곳이에요. 또 룽먼 석굴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아마 윈강석굴의 사진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이 윈강석굴과 또 룩먼석굴은요, 북조 왕실에서 조성한 석굴 사원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멀리서 찍었는데 산의 한쪽 면에 엄청 많은 굴들이 있죠. 이 사진을 보면은 네, 이 불상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키보다 한참 높이 불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북조에서는 불교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고요. 남조에서도 불교가 유행하는데요. 이제 유교가 이 시기에 잠깐 약해지고 불교나 도교 같은 다른 사상들이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따가 설명을 또 듣겠지만 한번 설명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이따가 뭐 적을 때는 지금 생각한 걸 적어도 좋고 또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도 좋아요. 북조 왕실에서 대규모로 석굴 사원을 이렇게 조성한 이유는 뭘까? 그저 불교가 좋아서였을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다른 이유도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수업 듣다 보면은 얼추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 문화의 기초가 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 만들어졌던 중국 문화의 기본적인 틀 위에요.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족의 문화라든가 또 남쪽에서 이제 귀족들이 만들어 놓은 귀족 문화가 합쳐지면서 중국 문화가 더욱 풍성해지는데요. 그렇게 되는 배경에는 이제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인구 이동, 유목민족이 화북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화북에 있던 사람들이 강남으로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인구가 이동하고 민족 간의 융합, 북쪽에 이제 유목민족들이 들어오면서 한족과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서 문화가 더욱 풍요로워졌다. 문화적인 특징으로는 북쪽은 유목민들이 넘어와서 세운 나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유목민들은 강건하고 소박한 기풍, 그러니까 원래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짐이 적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문화적으로 소박한 모습이 있고 또 유목민족의 문화, 식습관 이런 것들이 중국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염소나 양 이런 것들은 유목민족이 기르는 동물들이죠. 이 짐승들의 고기를 먹거나 젖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고기나 가죽을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화가 전해지고요. 그다음에 옷차림새 그리고 의자나 침대 같은 것들이 유목민족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잘 수 없으니까 의자 깔고 앉고 침대 깔고 눕고 하던 것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조 같은 경우는요, 귀족들이 있었다 그랬죠? 귀족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강남 지역이 풍요로워지니까 그걸 바탕으로 자유분방한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귀족적인 문화를 만드는데요. 청담 사상이라 그래서 이제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복잡한 세상 일보다는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내 그런 뭐랄까 그 자연 속에서 이제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잠깐 생각이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불교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불교가 유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제 불교의 교리 때문이에요. 불교는 화와 이를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중국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한족들은요, 진나라 한나라 시대의 한족들은요, 이제 그 중국 진나라와 한나라를 화라고 불렀어요. 화. 중심이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중화주의, 중화인민공화국 이런 표현들을 쓰죠. 중화라는 거는 중국이 중심에 있는 국가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는 뭐냐? 이는 오랑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이 하면 동쪽의 오랑캐죠. 그래서 화, 중국, 한민족, 한족들과 그 바깥에 살고 있는 깜짝아 010 누구니? 다시 중국 중심에 살고 있는 한족들 중화와 그다음에 그 외곽에 살고 있는 오랑캐들 이들을 차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런 이론을 만들어 갔어요. 우리 유교에서 우리 가족이 중요하고 우리 국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우리 중국이 더 중요하고 저 바깥에 있는 오랑캐들은 중요하지 않은 애들이야. 낮춰봐도 되는 애들이고 무시해도 되는 애들이야. 라는 사상을 중국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요, 화와 이를 차별하지 않아요. 모두를 동등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북조 왕실 같은 경우는 오호,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오랑캐라 불리던 사람들이 세운 왕실이잖아요. 그런데 유교를 따르고 화, 이를 구분하는 이론을 따르는 거는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 내가 원래 화가 아니니까. 원래 한족이 아니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을 찾게 되는데 그게 불교였다. 그래서 불교에 의지를 하게 되고요. 왕을 부처로 이렇게 왕즉불이라 그래서 왕이 곧 부처다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불교가 유행하게 돼요. 남조에서도 불교가 유행하긴 했지만 남조에서는 이제 유교를 대신할 그런 사상으로서 다양한 사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면 북조에서는 좀 더 정치적인 의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교가 발전을 하는데요. 한나라 시대에 이제 민간 신앙과 도가 사상이 합쳐지면서 이제 도교로서 발전해 나갔다 그랬죠. 근데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불교는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종교의 체계가 있고 종교의 조직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도교 사상들이요 이제 하나로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교단을 마련하게 되고요. 나중에 당나라 때 가서는 이제 국가적으로 막 도교를 장려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민간의 민중 사이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 진, 남북조 해서 중국의 분열기가 있었죠. 이 분열기가 끝나면 당연히 또 통일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요 분열과 통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춘추 전국에 분열이 있었으면 진나라 한나라의 통일이 있고요. 위진남북조의 분열이 있으면 수나라 당나라의 또 통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는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지만 뭐 5대 10국이라는 분열기가 있고 송나라가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분열과 통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진 남북조도 결국 통일이 되죠. 그 위진 남북조를 통일한 거는 수나라인데요. 수당처럼 이렇게 진한 묶어서 부르듯이 수당도 묶어 부르는데 당나라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많아서 당나라는 다음 시간에 배우고 수나라는 오늘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해요. 수나라는 위진 남북조의 분열을 통일했고요. 그 다음에 북위가 균전제를 실시해서 이후 중국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수나라도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이후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과거제 봤죠? 과거 시험 봤죠? 그것이 수나라 때 처음 실시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으로서 관료를 등용하는 제도를 수나라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북위에서 시작되었던 균전제를 조금 더 정비하고 조용조라 그래서 땅을 받은 균전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제 조용조라는 이름으로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병제라 그래서 또 균전을 받은 사람들이 군대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북위에서 균전제를 실시한 이후에 그 균전제가
조금 체계적이지 못했다면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 마련을 해서 이게 당나라 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데 수나라는 오랫동안 통일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냐? 또 무리한 토목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나라도 그랬죠? 만리장성 진나라 무리한 토목공사 했어요. 근데 수나라도 무리한 토목공사를 하는데 이번엔 성이 아니라 운하를 건설합니다. 강과 강 사이를 이제 인위적으로 파서 물길을 만드는 거죠. 우리 지도에 보면 뒤에 지도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그 초록 색깔로 선이 항저우, 양저우, 이제 카이펑, 린칭, 탁군 이어진 초록색 선이 보여요. 여기가 운하입니다. 그러니까 강이 없는 지역에 땅을 파서 일부러 물이 흐르게 하려니까 엄청난 공사죠.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리고 수나라가 영역을 확장하고자 고구려로 막 쳐들어가게 됐죠. 고구려에 막 100만 대군 끌고 왔대요. 엄청난 공사와 또 엄청난 군사 행위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반란으로 수나라는 금방 황제가 둘 있었어요. 문제와 양제. 이렇게 둘 있은 이후에 무너지게 되고요. 이후에 당나라가 다시 들어서서 중국 그 통일된 국가를 이루고 중국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적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위진남북조와 수나라와 당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